6년 전부터 생긴 이상 증세의 정체는 무엇일지 일상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짧은 외출 후 곧바로 소파에 눕는 그녀. 설마 이대로 잠드신 건 아니겠죠? 덥다. 시도 때도 없이 느껴지는 열감. 이 또한 6년 전 생긴 증상입니다. 최근 2년 사이에 더욱 자주 심한 열감을 느낀다는 그녀인데요. 더위에 고통스러워하던 수정 씨. 결국 참지 못하고 에어컨을 틀어봅니다. 더워. 시원해. 5월 초인 지금도 에어컨 없인 하루도 견디기 힘들다는데요. 그런데 수정 씨의 이상 증세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관찰 결과 하루 종일 누워서만 생활하는 그녀. 으쌰. 다리야. 다리야. 이로 인한 증상이 생겼으니 아파 무릎. 바로 무릎 통증입니다. 전보다 운동량이 확 줄어들면서 체중을 받치는 관절 건강까지 나빠진 거죠. 게다가 가장 큰 문제,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식탐입니다. 증상이 시작된 6년 전부터 매 끼니 인스턴트로 식사를 해왔다는 수정 씨. 넘치는 식욕은 폭식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로 인해 체중은 급속도로 증가, 인생 최대 몸무게인 122kg을 찍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이상 증세에 완전히 지쳐버린 수정 씨. 그녀를 괴롭히는 이상 증세의 원인은 대체 뭘까요? 다 갱년기 때문이에요. 모든 증상의 원인이 갱년기다? 40대 중반 때부터 월경이 좀 불규칙하게 나타났어요. 4달에 한 번씩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때부터 열감에, 폭식에, 불면증에, 당뇨에, 피로에, 식은땀까지 막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다고. 저도 어쩌다가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설상가상, 5년 전엔 뇌경색까지 찾아왔는데요. 혈관을 보호하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든 데다 불어난 체중과 스트레스도 한몫한 거죠. 체중이랑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갱년기 때문에 뇌경색이 왔다는 게 지금도 믿을 수가 없어요. 갱년기가 시작된 지도 벌써 6년. 하지만 증상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먹어야 할 양만 날로 늘어나는데요. 50대 초반인 수정 씨가 매일 먹는 양만 무려 6가지. 건강이 더 나빠질까 수정 씨는 매일이 걱정입니다. 또 다른 불청객도 있으니 갱년기와 함께 시작된 탈모인데요. 수십 가닥씩 빠지는 머리칼에 정수리는 휑이신 지 오래입니다. 이 탈모도 갱년기 오고 난 다음부터 더 심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머리숱도 많고 참 예뻤는데 이제 막 우수수 떨어지더라고요, 머리 감을 때. 그래서 참 속상해요. 각종 질병이 쓰나미처럼 전신을 덮친 상태. 갱년기를 가볍게 봤던 지난날이 후회스럽습니다. 한 5, 6년 전부터 시작된 이 갱년기 증상으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요. 꼭. 어느 날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당뇨. 초기에 잡지 않으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올해 50살 양서정 씨는 한 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게 된 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운동이라고 해봐야 집 주변 산책이 고작이지만 서정 씨는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배는 고프지, 먹어는 줘야 되지. 걷지는 못하겠지. 살이 찔수록 몸은 무거워지고 체력은 약해져 이제는 5분 걷기도 힘들다는데요. 하중에 짓눌린 무릎도 성치 않습니다. 뭐 요즘에는 옛날에 안 아프면 무릎도 아파. 무릎이 아파 죽겠어.
누군가에게는 고작 산책로 한 바퀴일지도 모르지만 서정 씨에게는 마라톤 완주만큼이나 어려운 걷기 운동. 걸을 때마다 욱신욱신 쑤시는 무릎 때문에 결국 오늘도 운동을 포기하고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데요. 허리둘레도 재보는데요. 여성 기준 허리둘레 85cm 이상이면 복부 비만인데 서정 씨는 그 수치를 훨씬 넘은 135.5cm였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20년 전 우울증과 함께 시작된 비만. 우울한 마음을 달래주던 음식은 어느 순간 폭식으로 이어졌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40kg 이상 살이 찐 상태였다는데요. 급속도로 찐 살은 빠지기는커녕 갈수록 부피를 더해갔고 결국 또 다른 질병을 불러왔습니다. 인슐린이요. 아, 인슐린 주사? 예. 저는 꼭 맞아야 돼요. 왜요? 당뇨가 심해서. 40살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 별일 있겠나 싶은 마음에 방치했던 당뇨는 해가 지날수록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결국 당뇨약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에 이르렀고 5년 전부터 인슐린 주사까지 맞게 됐습니다. 이거는 당뇨하고 혈압제 했던 건데 가끔 보면서 제가 좀 각성을 하고 있어요. 나도 조심해야지 경각심을 갖자 이렇게. 5년째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지만 그녀의 당뇨 수치는 아직도 높은 상태. 그 자연스럽게 원인이 비만으로 가면서 당뇨가 또 오고 또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400까지 나왔어요. 당화혈색소가 12, 13까지 나왔어요. 갈 때까지 간 거야. 머리 두통이 가시가 않는 거예요. 나 너무 이상해 그 느껴가지고 밤에 내가 스스로 구급차를 불러서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응급실에서 안 보내주더라고. 집에 못 간대. 입원하라고 그러더라고. 뇌경색 왔다고. 뇌졸중은 당뇨의 가장 대표적인 합병증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당뇨로 끈적해진 혈액이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노폐물이 혈관을 막아 결국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당뇨병 환자의 약 7%는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뇨로 혈관염과 동맥경화가 생겨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발생하고 뇌로 가는 혈관에 노폐물이 쌓여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수술을 받아서 죽음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런 그녀도 넘지 못하는 산이 있습니다. 아구찜 대짜 하나만 갖다 주세요. 블랙타이거 슈프림 피자. 잡탕밥 하나 하고요. 음식 주문하는데 망설임이 없는 서정 씨. 누가 또 오세요? 누가 오긴 뭐가 와요. 내가 먹을 건데. 아, 그걸 다 드세요? 그 정도는 먹어줘야 이렇게 배가 편안해지면서 행복감을 느껴지죠. 음식점 3곳에서 시킨 음식만 무려 4종류. 피자 2판에 잡탕밥, 탕수육, 아귀찜까지 좋기 15인분은 넘어 보이는데요. 죽음의 문턱은 넘어도 폭식의 문턱만큼은 넘을 수 없다는 그녀. 당뇨에는 식이 조절이 필수라는 것을 잘 알지만 넘치는 식욕을 참을 수가 없답니다. 걱정이 물론 되죠. 그렇지만 그런 걱정은 잠깐일 뿐. 와, 그 많던 음식들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바닥을 보였습니다. 배부르다. 맛있게 먹었다. 내 사이들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품 한가득 가져온 달달한 간식거리들. 이미 목 끝까지 음식물이 차올랐지만 한 번 폭식이 시작되면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당뇨 때문에 몸이 힘들다는 사실도, 다이어트를 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도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진다고 합니다. 걱정되는데
또 단계 땡기고 막 이래서 참을 수가 없어. 에이, 산책이 있잖아. 밥 먹고 산책 한번 갔다 오고서 갔다 오고 그러면 돼요. 12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양서정 씨. 네, 잠시만요. 무거워. 당뇨 때문에 식단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음식의 유혹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는 맛이 무섭다고 피자나 국수가 혈당을 높이는 걸 알면서도 좀처럼 멀리하기 힘들다는데요. 대신 택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점심에 먹고 싶은 걸 환장하게 많이 먹고 아침 저녁은 거의 그냥 뭐 쉬거나 이런 일식이에요. 점심에 양껏 먹어요, 양껏. 식탐 때문에 혈당 조절이 영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양서정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지 식후 혈당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 따가. 이거 봐, 이렇다니까. 이래 294야. 이래 내가 지금 먹은 게 장난이 아니. 당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높은데요. 당이 400까지 나왔어. 공복 혈당이 막 200이 넘고 막 이랬었어. 병원 검진에서도 평균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기준보다 높은 심각한 당뇨 상태로 진단됐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몰려오는 상황. 일상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당뇨가 온 건 급격하게 살이 찌면서부터라는데요. 64, 75 아무리 많이 나가도 이렇게 나갔죠, 몸무게가. 지금은 120. 지금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의 양서정 씨. 20년 전 우울증이 오고 모든 욕구를 음식으로 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우울함을 달래주던 음식은 어느 순간 폭식으로 이어졌고 40kg 이상 살이 찌면서 당뇨가 발생했습니다. 남자 깨나 울리고 다녔죠. 인기 많았죠. 사람이 왜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자고 싶은 욕구, 쉬고 싶은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전 모든 욕구를 다 먹는 걸로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먹는 걸로 식감이 생기고 먹게 되고 뭐 맛집도 이렇게 생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시작한 게 30대쯤에 혹 올라온 거예요. 예전에는 순식간에 끝냈던 일도 지금은 힘에 부칩니다. 우리야. 잠깐의 청소도 많이 버거운데요. 아무래도 몸이 좀 안 받쳐주다 보니까 두세 번 하던 것도 막 이렇게 한 번에 못 하고 남들 한 번에 할 거 난 두세 번에 끝내고 그러는 거죠, 뭐.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면서 점점 집안일을 미루게 되고 집이 엉망이 되었지만 이제는 정리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 거리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끔찍함이 몰려오네. 뭐라고요? 끔찍함이 몰려와. 거리 생각하니까. 나가시게요? 네. 당 떨어뜨리려고 나가야 돼요. 혈당을 잡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다는 양서정 씨. 집 주변 산책이 고작이지만 그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살이 찌면서 몸이 무거워지고 당뇨로 피로까지 쉽게 느끼면서 5분 걷기도 힘들다는데요. 이제 좀 쉬었다 가야 돼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 다리야. 내 다리야. 내 다리야. 다리야. 누군가에게는 그저 산책로 한 바퀴지만 양서정 씨에게는 마라톤 완주보다도 힘든 코스입니다. 여러 번 걷다 쉬었다를 반복하며 간신히 한 바퀴를 다 돈 양서정 씨. 그렇게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당 관리가 안 되고 계속 혈당은 높아지고 살은 더 찌게 되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해서 그래요. 움직이려고 해서. 40살 젊은 나이에 찾아온 당뇨. 별일이 있을까 방치했던 당뇨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악화되면서 양서정 씨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맨날 챙겨 먹어야 되는 약이에요. 아무리 귀찮아도 살려면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돼. 살기 위해서 매일 한 움큼씩 챙겨 먹어야 하는 약.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인슐린 보조제. 제가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추가로 또 강력한 인슐린 주사를 하나 더 맞는 거예요. 이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딱 해서 여기를 열고 이렇게 놓으면 돼요. 따가. 당뇨로 힘든 것보다 앞으로도 주사를 직접 놔야 하는 게 더 무섭다는 양서정 씨.